자, 우리가 핸드 펑션에 있어서는 두 가지는 특히 리칭 컴포넌트하고 그래스핑 컴포넌트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우리가 어떤 물체를 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손을 그곳에 보내주는 동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 내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앞에 있는 컵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열쇠로 내 문을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싶다 그러면 그 문을 손을 잡아서 여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퍼셉션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보지 못하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와 같은 리칭을 하기 위해서는 체간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로어 림에 있어서 로어 익스트리미티에 대해서의 스테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하죠. 로어 하지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면 체간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체간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스카플라는 더욱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팔의 움직임은 선택적이지 못하고 그로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칭 컴포넌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속도가 벨로시티가 좀 빠르죠. 그래스핑 동작보다는 리칭이 더 빨라요. 그러나 이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다리처럼 점프해서 이렇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벨라스틴 부분들, 선형적인 거죠. 이 동작에서 그 물체까지 이동하는 거리의 선형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깨와 손의 참여가 많은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떤 그 손이 정확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속도 또한 항상 일정하지가 않죠. 빠르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르진 않죠. 시작할 땐 빠르게 있다가 물체에 도달해서는 속도가 줄어드는 그래서 언시메트릭한 속도로 이 동작이 수행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시작은 빠르고 도달했을 때는 느려지는 그런 움직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리칭을 할 때에 뭐 우리의 어깨의 모양, 그 다음에 external rotation, flexion, 그 다음 abduction, forearm supination, 그러니까 neutral position, 그 다음 wrist extension, 핑거는 그 형태에 맞는 모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리칭 동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이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움직임은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쪽에 뭔가 잡기 위해서 여기서 손이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직선, 회전이 없다면 직선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여기서 직접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의 관절은 3차원적이기 때문에 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와 같은 선형적 직선에서 수직으로 가는 동작이 분리되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뇌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요소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근육의 임밸런스 때문이기도 하고 신경이 근육을 잘 지배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컴포넌트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되면 통으로 움직이거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회전 요소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거나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에서 움직임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수평적인, 수직적인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움직임을 갖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로테이션 컴포넌트를 갖게 하면 훨씬 움직임이 풍부해지고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근육들이 기능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몸통의 센트럴 키 포인트의 중앙이 옆으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면 굉장히 움직임이 폭이 근육의 참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키포인트가 이와 같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굉장히 작게 꼭 필요한 근육만
일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고 그만큼 이동 거리는 줄어들게 되고 움직임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관절에 있어서 이와 같은 로테이터 컴포넌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환자분들의 로테이션 컴포넌트에 무엇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평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그래서 휴머러스 헤드 포지션이 잘 로테이터 커퍼에 의해서 잘 안정화될 수 있게 해주고 로어림들을 잘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체간의 안정성도 잘 확보되어야 되고 암에 대한 스테빌리티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움직임은 피드백, 피드포워드에 따라서 아주 액티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리칭입니다. 그래프스 컴포넌트는 약간 리칭보다는 속도는 좀 낮고 그 다음에 헤드와 포암의 근육들의 참여가 더욱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물건을 잡고 할 때는 그와 같은 물체보다도 똑같은 사이즈로 손을 오픈하면 못 잡겠죠. 그 물건보다 좀 더 넓게 오픈할 수 있는 넓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 그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덱스 핑거의 기능입니다. 손에 있어서 인덱스 핑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물체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지와 중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물체의 형태에 아주 적합한 손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덱스 핑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핑거는 그립의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썸과 인덱스의 기능을 정말 잘 회복시키면 시킬수록 손은 보다 더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손의 형태는 바뀌게 되죠. 그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토대로 해서 물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래스핑이 더욱더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비주얼 링크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죠. 자, HCOR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컨텍츄럴 오리엔테이션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분들은 대부분 마비된 쪽 손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움직임 참여도가 떨어지죠. 굉장히 인액티비티하게 그냥 자세적인 어떤 그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체간을 보다 더 잘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마비된 손이 얼마만큼 액티브하게 어디에 접촉해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고 선택적으로 움직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손이 어느 곳에 놓여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 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컨텍츄럴 오리엔테이션 리스폰스는 액티브한 핸드를 만들어내서 움직임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행션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는데 프리행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스핑과 프리행션은 약간 좀 같은 그냥 뭐 쥐기, 잡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지만 엄밀히 놓고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랩은 그냥 손을 줬다 폈다 하면은 그래스핑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프리행션은 어떤 물체를 그 특성에 맞게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컵을 이렇게 쥐는 것도 쥐는 거지만 컵에 물이 없는 컵을 잡는 거하고 물이 가득한 곳에 잡을 때 잡으러 가는 속도와 컵을 잡는 속도와 그것을 쥐고 움직일 때의 속도가 다 달라지죠. 그랩의 강도가 또 달라지고 속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움직임의 그런 어떤 정도도 상당히 질적으로 달라지죠. 그러나 이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쥔다라고 하면 물은 다 쏟겨버리겠죠. 그래서 그랩스핀과 프리행션은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프리행션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프리셉션의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고, 터치, 그리고 물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무게가 있고, 얼마만큼의 질감이 있고, 얼마만큼 깨지기 쉬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프리행션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보다 더 기능적이에요. 그래스핀보다도 프리행션이 훨씬 더 기능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지 기능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상지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체간의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얼라이먼트가 왜 중요한지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먼트가 바르지 않으면 근육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육이 제 위치에서 관절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글라이딩 동작, 롤링 동작보다는 트랜슬레이션 동작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움직임을 이끌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동작이 보다 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간의 안정성, 얼라이먼트, 적절한 얼라이먼트가 주어졌을 때 안정성은 잘 확보될 수가 있는데 이 얼라이먼트는 항상 다이나믹한 얼라이먼트를 의미해요. 고정되어 있는 얼라이먼트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책상 자세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책상 자세가 바른 자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되어 있는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보다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얼라이먼트가 있는 거죠. 그 얼라이먼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있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포스처럴 셋, 다양한 시팅도 굉장히 다양한 시팅, 롱 시팅도 있죠, 체어 시팅도 있죠. 뒤에 있는 등받이 있는 체어도 있고 없는 체어도 있고 또 카우치 체어 같은 것도 있고 식탁 같은 그런 의자, 딱딱한 의자도 있고 암체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자에서의 앉는 그런 자세가 각각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체간의 이 안정성과 선택적인 움직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체간의 움직임들이 아주 다이나믹해야 돼. 고정적이지 않아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어퍼림에서의 선택적인 움직임과 함께 어퍼림도 얼라이먼트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얼라이먼트를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팔을 리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셀렉티브한 움직임 그리고 바른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스카플라 거들이 아이솔레이션, 잘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휴머러스 스카플라와 소라식이 잘 아이솔레이티드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처럴 셋 안에서의 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팔은 또 다양한 패턴의 움직임들, 또 다양한 범위에서의 움직임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팔과 손의 움직임이 어떠한 공간 내에서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홀딩할 수 있고 플레이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피드에 기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비주얼 서포트를 가급적이면 이제 천천히 최소화해서 그 비주얼에 참여 없이도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남았는데요. 그럼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초기의 로우톤 환자들의 치료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가 상지 기능,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죠?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선생님, 다리가
손이 다리보다 늦게 돌아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왜 더 늦게 돌아오죠? 이렇게 묻는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더 먼저 낫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족 보행을 하는 포유류라고 생각한다면 손의 기능이 훨씬 더 빨리 돌아옵니다. 결국은 손상 이후에 얼마만큼 많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지, 그리고 손상 이후에 얼마만큼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만큼 많이 사용했는지가 회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다리, 보행, 우리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리가 먼저 기능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회복도가 빠른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손의 기능을 굉장히 오른손잡이 환자분들이 손이 오른쪽에 마비가 오면 더 굉장히 우울감이나 상실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의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이 2차적으로 감정적인 문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실감들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가 상지 치료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책 안에 얼라이먼트, 스캐플라의 바른 세팅, 그리고 상지의 바른 얼라이먼트, 이걸 가지고 기능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낮이나 잠잘 때 잘 될 수 있는 포지셔닝,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에게서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쿠션으로 잘 받쳐주고, 반드시 잔다라면 스카플라를 잘 포지셔닝을 해주고 팔의 위치를 안정하게 시킬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옷을 입고 벗고 한다든지 일어날 때 이런 모든 포지셔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티칭을 해야 되고 실제 치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 티슈의 길이를 잘 유지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서브룩세션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움직임을 이끌어낼 때 펑셔널한 움직임이든 치료적인 움직임을 제공할 때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치료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컴펜세이션, 보상작용은 한번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허용해버리면 그게 습관화돼 버려요. 고치기가 어렵죠. 모든 동작을 기능적으로 하기 전에 보상이 먼저 일을 하는 잘못된 패턴의 습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 중재 과정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어웨이니스, 인식을 잘 할 수 있게끔, 못하는 분들은 내가 날개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데 그 손을 사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면 그것을 잘 인식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것이죠. 그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얼라이먼트, 또 거기에 맞게 근육의 밸런스, 위크니스한 근육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톤을 빌드업 시켜주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손의 움직임을 끌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